저 지난 월요일 날 비슷한 주제로 여기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발표를. 그때는 약간 정리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여기 서버라고 붙였듯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우선 제가 특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걸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이해와 그에 기반한 건축을 대하는 자세,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해서 월요일날 강의를 했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 속에서 뭔가 이제 명확한 아이템을 찾아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측정이라는 저 개념을 잡고 제가 한번 내용을 꾸며왔습니다. 이거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그 제자가 회고록에 썼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소크라테스는 동료들에게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체질을 연구하고 어떤 음식이나 음료 또는 어떤 종류의 운동이 자기 몸에 좋은지 알아내려고 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은 어떤 의사보다도 자신의 건강에 좋은 게 뭔지 더 잘 알 거라고 했다. 소크라테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흔적도 제가 볼 때는 소크라테스도 자기한테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측정이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엄청난 실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측량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줘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딴 데도 측정 도구, 막대기 같은 거를 성경에 딱 키워드로 쳐보면 정말 많이 그 측정 막대기에 대한 얘기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측량했냐, 보통 성전 측량을 할 때 많이 썼다는 거가 성경에는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이라는 거가 결국에 인류 역사에서 돌아보면은 상당히 그 역사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꼽은 이 두 개는 그냥 대표적인 것만 뽑은 거고, 원래는 훨씬 더 찾아보면 많겠죠. 측정은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예전에 10주년 강의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측정 막대기를 받았다고 한 것처럼, 그것도 고대 아시리아 그 문화권에서 이 왕이 측정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구조로서 각인이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현대에 와서는 측정 도구를 많이 또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게 허블 망원경인데, 전 지상에서 관측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망원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떠 있다가 우주 공간에서 떠 있다가 관찰 대상을 딱 하면 축을 딱 맞춰가지고 이게 망원경으로 이제 보는 허블 망원경. 그래서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아주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막대기에서부터 이런 허블 망원경까지. 그래서 이 측정의 우리한테 주는 질문은 이런 걸까요? 우리는 우리 자연에서 뭘 우리가 보고 있는지, 뭘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지, 그 관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제가 풀어가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그냥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피테토스의 경우에는 인간은 현상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불안해진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비슷한 얘기가 되게 많죠. 우리가 보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아주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구경에서도 이게 법구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부처 석가모니가 했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다. 생각이 우리의 세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완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이제 인식할 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실천을 통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개념들 딱 3개만 짚고 이제 내용인데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3개의 개념들이고요.
진리, 기술, 건축. 이거는 현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죠. 트루스, 진리, 테크놀로지, 기술, 아키텍처, 건축. 지금 트루스, 진리에 대한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감추어진 거로서 드러나는 것. 이게 진리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누누이 말했듯이 현상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일 뿐 원래 실상은 저 뒤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파하면서 주장했던 게 알레세이에 해가지고 그 진리는 우리가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자체의 단어가 감추어진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것. 이게 진리 단어로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이라는 테크놀로지는 요 테크네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그거는 곧 진리를 구하는 자세. 옛날에는 원래 개념은 진리를 구하는 자세.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수련법, 수련하는 어떤 자세.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세 이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테크놀로지, 진리를 구하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라틴이라고 이제 영어 단어로 있는데 그 라틴은 허용하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어로. 허용, 내어맡기다. 그냥 이게 내어맡기다. 이런 뜻인데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주 성실하게 액티브 레팅, 활발하게 이거 허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허용 또한 끝까지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진리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실하게 내어맡기는 것, 성실하게 허용하는 것이 진리 추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 방식으로서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용이, 그러니까 이 진리가 쏟아져 나오도록 집중하여 허용하는 자세가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창의라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전한 창의는 신의 말씀과 합일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진리를 찾는 것이 창의고 그 전까지 우리가 하는 게 곧 세미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준창인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중적인, 그러니까 성실한 허용을 통해 가지고 진리가 쏟아져 나오게끔 하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완전한 창의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준창의를 하는 어떤 존재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이라는 것을 또 어원을 따져보면 이건 아까 봤듯이 진리를 구하는 자세고요. 이게 또 이 아케가 근원, 존재 원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진리를 또 구하는 어떤 것, 아니면 진리를 구하는 상태,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건축으로 쓰지만 짓고 하는 걸로 쓰고 있지만 이 아키텍처라는 단어를 옛날에는 아키텍처가 정말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초강력적 지각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하다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들과 아까 석가모니가 말한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다. 이런 것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초감각적 지각 방식을 연습하고 있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각을 배제하고 집중하여 몸을 드러남을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내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사실들을 지적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정확성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수련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초감각적 지각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에 있어서 우리가 공간에 이렇게 존재하는 지기들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런 옛날에 지어진 고대 건축물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초감각적 지각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과 부합하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이것이 진짜 실제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명확한 증거로서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가 이제 보로부두르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적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보로부두르 중앙에 하방향 1000km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로부두르 자리에 보로부두르 자리에 하방향 1000km인데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형식의 건물을 적용시킨다면 어느 높이와 어느 넓이가 알맞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렇게 측정으로서 대입하면서 그 다양함을 먼저 볼 수 있죠. 만약에 중국의 파고다를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그리스 신전 형식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가장 최적일까? 이런 것들을 저희는 초강적 직업 방식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옛날 개념의 경영이었다. 측량하고 설계한 작업, 옛날 고대 때. 그래서 경영. 이 경영의 원래 의미도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래 하이데거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아까 제가 합된 여러 가지 해석한 부분이 다 이 하이데거가 밝혀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테크놀로지, 아까 그 진리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거, 아까 건축 공간이랑 이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옛날 그 고어들 같은 거가 살다라가 부니안도 있고 바우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어떤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졌대요. 근데 이걸 다시 알아보니까 어원을 계속 따져서 이 부니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는 이게 그냥 그 공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피스, 이게 평화롭게 공간에 머물러 있는 거가 살다라는 개념이래요. 근데 또 이 피스라는 게 가만히 보면 이 프리드라는 단어를 따져보면 이 자유라는 또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우원, 아까 저 위에 보이는 저 독일 고어인데, 바우원은 이게 파생된 단어가 결국에는 빈 해가지고 독일어로 이히빈할 때 M에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살다와 존재를 같은 동격의 그 개념으로 두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사냐,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곧 이 자유, 대자유를 얻을 수 있냐 마냐, 이런 문제까지 이제 하이데거는 갖고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건축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했는데, 바로 이런 존재론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건축 공간이 이게 그냥 우리가 막 지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러면서 나오는 게, 제가 원래 제가 하이데거를 다 공부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다 안다고 말씀 절대 못 드리는데, 하이데거가 측정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있어요. 측정이 곧 뭐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작업, 그리고 이 측정은 이만의 독특한 측정 형식과 측정법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책을 좀 더 봤는데, 이게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측정을 함에 있어서. 근데 그거에 대한 단어를 썼는데, 개념을 VH라는 다리라는 그 단어를 가져와서 이런 걸 또 비슷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를 우리가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자유에 해당하는 우리 집을 짓고 있고, 그럼으로써 나는 존재로서의 완성을 향해 달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측정에 대해서도 이 measure taking이라는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measure taking, 이거는 언급은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곧 측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월요일날 강의에서는 뭐 따로 더 하이데거가 측정에 대해서 말한 거를 한 거 있는데, 아직 좀 부정확해서 인용 부분이 좀 나중에 그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하이데거가 이거를 논하면서 추가적으로는 뭐 개인의 어떤 직감, 뭐 직관, 필링, 뭐 이모션, 감정, 이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제 그 말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초감각적인 부분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거라고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더 공부해서 제가 확실하게 하이데거가 측정이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 어떻게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는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아까 고대 그리스 철학 개념들과 하이데거가 산다는 거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초감각적 지각 방식, 이 세 개를 이제 엮으면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는 거죠. 원래 있다는 걸 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다오징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있는다고 직관해내는 방식과 똑같고요. 그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거를 생각, 논리, 이런 걸로 갔던 학파들도 있고, 아예 그 감각의 그 대상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또 그거를 추구하려고 했던 학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학파들이 또 많이 나오고, 또 알다시피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강성 수련파도 또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소리 수련으로서는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했다는 강성 그 수련파로 알려져 있고, 그쪽은 뭐 사람 죽이고 뭐 수련을 위해서 이런 거는 뭐 쉽게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굉장히 그 대표적인 이게 서클이라 가지고 입회하는 것조차도 한 5년 동안 이렇게 관찰하면서 유예 기간을 둬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이제 삶을 다 내놓고 하는 그러한 쪽 수련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피타고라스의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공통점이 이 고대 철학에서부터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곧 제가 이해한 바로는 초강박적 지각과 맞닿아 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요번에 터키 해외 답사 정리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안 정보인데요. 에베소 도시에 건축가가 있었는데, 건설자가 안드로클로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전설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이런 전설 많잖아요. 도시 건설하는데 뭐 따라가니까 거기 도시 건설인데, 이 에베소 저희가 요번에 가서 답사를 했던 에베소란 도시에 대한 건립 자체도 이게 불붙은 멧돼지를 따라가가지고 멧돼지가 창에 맞아 쓰러진 곳에서 이거 그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 같은 구조 같은 게 거기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안드로클로스 저희가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 이 사람을 모신 사당도 에베소 거기에 크게 있다는데, 예. 그래서 이런 거가 그리스 인형이라는 책에, 그 고대 책에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같은 거를 인용한 이 책들이 두세 권인가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게 전설인데, 제가 볼 때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여기서 보이던 듯이 신탁에 의해서 신탁의 여인이 말해준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거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 안드로클로스도 거기 딱 집중하고 있다가 그거가 딱 되니까 그냥 가차없이 거기 달려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답을 구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재밌게 이렇게 또 엮이면 또 이게 우리가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가 에베소고요. 에베소고, 이 다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사진 보고 보러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입니다.